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제 딱 일주일이 경과가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매물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지금 매물이 잠기느냐 아니면은 매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늘어나느냐. 자, 이제 그 다음이 자, 매물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자, 그럼 거래량은 또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제 이 양도세 중과 시행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한 매물 감소로 인해서 자, 그렇지만 오히려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집값이 상승했던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나 요 일주일 요런 것들이 어떤 앞으로 어떤 그 전개되는 일이 좀 뭐 딱 요 집약된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제가 긴급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결론은 매물은 늘어도 살 사람이 없다. 자, 제가 이렇게 일단 결론을 냈는데 자, 이 와중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태능에 6,800채, 과천에 9,800채, 거의 뭐 한 17,000채 정도 되는 이 물량에 대해서 1년을 앞당겨서 2029년에 착공하겠다.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사실 이 매물에 엄청나게 이렇게 그 트라우마 이것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이거 빨리 공급할 거야.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일단 정부에서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부동산과 금융저련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공급, 뭐 물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갑자기 수요를 억제하는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책만 썼죠. 왜냐하면 그때는 집이 남아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급은 하지 않았었고 수요만 억제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계속 투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이야기도 하고 물량 뭐 내놓게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또 한쪽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자, 요런 방법을 자,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이렇게 그 효과가 좋은 거긴 하죠. 이 두 개 다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자, 그래서 공급 이야기 또 물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또 수요를 억제하는 이야기를 또 한 거죠. 그래서 아예 부동산하고 금융을 잘라버리겠다, 절연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들의 대출 총량 철저히 하겠다. 수도꼭지를 잠궈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전 영상에도 살펴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지금 뭐 금융 상황들, 뭐 국제 상황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그 전에도 이미 지금 뭐 농협은행이라든지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뭐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대 지금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7%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글로벌 금융 뭐 위기 뭐 이런 것까지 터지면서 결국은 이제는 뭐 8%, 9% 이런 걸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총량에다가 또 고금리 상황. 자,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수요가 억제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또 경제부총리가 계속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액대출까지도 전수조사를 하겠다. 와. 자, 지금까지 뭐 15억 아파트 이하 6억 대출에 대해서는 그나마 정부가 이거는 뭐 실수요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소액 대출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뭐 대출을 회수한다든지 뭐 이런 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뭐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 결국은 정부가 전방위적인 또다시 압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대출 점검을 개인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법인까지 확대하겠다. 자,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수요 억제책을 자, 그러니까 개인들도 웬만하면 사지 말고 법인들도 웬만하면 사지 말고 자, 그래서 계속 수요 억제책을 이번에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매물이 늘어난다고 한들 살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매물부터 제가 뭐 자료를 조금 보면서 긴급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실 자료를 보고 계시고요. 5월 16일 오늘자 이제 서울 아파트 이제 물량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9일하고 5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였죠.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됐는데 자, 지금 5월 1일 날 72,000건이었던 게 지금 중과 유예 종료가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72,000에서 7만, 그 다음에 69,000, 그 다음에 68,000 이렇게 요때도 좀 쪼그라들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딱 시행이 되고 나니까 68,000에서 66,000, 65,000 그리고 63,000까지 결국 68,000에서 63,000이면 불과 3일 사이에 5,000건가량이 줄어든 거죠. 5,000건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정부도 깜짝 놀라서 5월 12일 날 긴급 처방을 내렸죠. 5.12 대책이라고 해서 앞으로 뭐 새끼 매물도 다주택자들도 팔게 해주는데 1주택자들이라고 못 팔게 할 게 없지. 자, 그러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제 본계약을 하는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새끼 매물들 뭐 이런 것들 다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전세 뭐 이제 놓고 있는 이런 분들도 이제 다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매물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계속 72,000에서 63,000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9,000건, 10,000건 가까이 쪼그라들던 게 갑자기 이때부터 딱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64,000 그리고 63,000으로 잠깐 줄어드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오늘 64,000건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5월 12일 이후로부터는 지금 매물 자체가 결국은 변동이 거의 없는 거죠. 64,000건대에서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서 지금까지 이 속도를 보자면 72,000에서 63,000건까지 9,000건이 요 5월 1일에서 5월 12일 불과 한 12일 사이에 9,000건이 줄었는데 딱 스톱이 됐습니다. 지금 매물이 감소하는 거는 스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5월 12일하고 5월 16일 자, 이제 그래봐 이제 여기 4일 사이죠. 그래서 12일이라는 게 대책 발표가 난 거죠. 그래서 뭐 팔 수 있도록 하면서 매물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고 좀 지역별로 보면 광진구가 한 3% 정도 늘어났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도 2.5%, 뭐 불과 한 4일 만에 2.5% 늘어서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뭐 금천, 광서, 서대문, 동작, 성동, 은평, 용산, 구로, 강남, 종로, 중구, 영등포, 강동구, 그다음에 성북, 관악, 강북구 결국 18개 시군구에서 25개 중에서 18개 시군구에서 소폭이지만 지금 4일 동안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 정도 되는 시군구에서 매물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동대문이 딱 0%딱 보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노원, 중랑, 도봉, 마포, 양천, 뭐 서초 한 요 정도 한 5개 정도가 되나요? 둘, 넷, 6개 정도 되네요. 한 6개 정도 구에서만 소폭도 하락이 있는 뭐 요런 상황이어서 자, 결국은 지금 뭐 70% 정도가 이제 상승 쪽이고 한 30%만이 하락 쪽으로 잡혀 있어서 일단은 매물은 소폭이지만 좀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은 좀 소폭 지금 늘어난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래량은 늘었냐? 자, 이걸 좀 긴급 체크를 한번 또 해보면은요. 강남구부터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5월 10일부터 5월 16일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시행 딱 일주일인 거죠.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16일까지 봤더니
레미안 데지펠리에서 이제 2건이 거래가 됐고, 그럼 둘, 셋, 넷, 직거래 빼고요. 한 5건 정도가 실제 강남에서 요 기간 동안 거래가 됐는데, 지금 강남의 5월달 전체 거래량을 보면 59건이에요. 자, 그러면 59건 중에서 뭐 직거래 포함하더라도 지금 뭐 6건 정도가 거래되면 53건이죠. 53건. 자, 결국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5월 10일 이전, 5월 9일까지가 53건이 거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기간인데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가 딸랑 지금 6건이 거래가 된 거예요. 자, 결국은 5월 10일 이후로는 거래 자체도 완전히 다시 괴멸로 들어갔다. 자,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강남만 보자면. 그리고 거래가 된 것도 보면 레미안 데지펠리스 37평이 거래가 됐는데 53억에서 13일 거래였죠. 47억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6억이 폭락한, 와, 아시겠지만 레데펠이라는 게 청담리엘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 신축급 중에서 가장 대장단지가 레미안 데지펠리스 레데펠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53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갑자기 47억으로 6억이 폭락하는 거래가 뭐 이 정도, 그렇죠. 폭락해야 그나마 거래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레미안 데지펠리스 45평 같은 경우에도 63억까지 갔던 게 58억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5억 폭락한 거래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3차 64평도 59억 7천까지 갔던 게 57억으로 2억 6천, 3억 가깝게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47층, 45층이면 뭐 층 그것도 없는데 한 3억 가깝게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그리고 개포동의 레미안 플레스티지 51평 같은 경우에도 46억에서 43억 5천. 야, 이거 20층이면 지금 초고층인데, 자, 이렇게 2억 5천씩 오히려 3억 가깝게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강남에서 지금 거래됐던 것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폭락 거래들이 대부분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지금 뭐 한신이라는 아파트가 직거래 딱 한 건이에요. 자, 결국은 중개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아니, 서초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 한 건도 없을 수가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초 같은 경우에도 딱 8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건 중에 이제 직거래 한 건 빼면 7건인 거죠. 자, 7건이 5월 9일 이전에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요 일주일 동안은 직거래 딱 한 건만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거고요. 자, 결국은 지금 5월 달부터 이렇게 되면 또 급격하게 거래가 감소할 걸로 일단 이렇게 체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도 10일부터 16일까지, 와, 깜짝 놀랐어요. 송파는 그래도 거래가 조금 터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5월 10일부터, 아니, 직거래 2건이에요. 딱 직거래 2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송파도 보시는 것처럼 16건이 거래가 됐는데 5월 들어서서 그만큼 거래가 없긴 했네요. 그래서 16건 중에 지금 직거래 딱 2건 빼고 나면 14건이 그 전에 거래가 됐고 9일 이전에 거래가 됐고 딱 2건만 그것도 직거래가 거래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 보시면 4월 달에 그래도 거래량이 꽤 많이 늘었죠. 367건까지. 그래서 송파는 4월 달에는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5월 들어서서 급격하게, 자, 지금 오늘이 뭐 16일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통 우리가 한 2달 정도, 뭐 5월 거래 같으면 6월 말까지 이제 신고가 되는데 지금 16건, 그러면 오늘이 이제 16일, 딱 하루 한 건밖에 거래가 안 된 거네요. 그것도 다 5월 9일 이전에 거래가 됐던 거고. 자, 그러면 곱하기 4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20건 잡더라도 80건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67건. 자, 4월에는 이렇게 가면 아직도 보름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한 500건까지 갈 것 같은데요. 500건. 네, 500건대까지 갈 것 같은데
500건대까지 갔던 게 5월에 갑자기 100건 아래로 지금 내려 꽂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마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강남, 서초, 송파 살펴드렸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한강벨트 중에 이제 마용성 얘기를 하는데, 마포도 딱 4건 거래가 됐습니다. 4건밖에 지금 거래가 안 됐고요. 10일부터 16일까지 해서. 마포도 마찬가지 지금 27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27건 중에서 4건 빼면 결국은 23건이나 9일 이전에 거래가 됐고, 자,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최근 일주일은 달랑 4건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이 달랑 4건도 내용을 살펴보면 마포 지금 도화 현대홈타운 42평형 16억 9천까지 갔던 게 5월 13일 거래였죠. 지금 10억 7천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2천 마이너스 36%. 와, 마포에서 마이너스 40% 가까운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5월 뭐 지금 이번 주간에 이런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3건도 뭐 상암 월드컵 파크 12단지 46평형 뭐 13억에서 11억으로 1억 9천. 그다음에 상암 월드컵 파크 지금 3단지 32평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천만 원 하락했고. 그다음에 뭐 이 66세대짜리 소규모인데 뭐 이것도 뭐 한 2천만 원 뭐 하락한 걸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포에서 4건이 거래가 됐는데 4건 모두 다 하락 거래였고, 뭐 충격적인 건 이렇게 6억 2천씩 이런 폭락 거래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용산에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단 한 건도 거래가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이 5월에 단 한 건도 아예 거래가 없었냐? 꼭 그런 건 아닌 게 지금 6건 정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건 모두 다 5월 9일 이전에 거래가 됐던 거고, 5월 10일부터는 거래 자체도 완전히 괴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에도 10일부터 이제 16일까지 보시면 뭐 센트라스, 옥서울림 딱 지금 2건이 지금 거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성동은 32건이나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5월에 32건 중에서 지금 10일부터 16일까지 딱 2건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30건은 뭐 거의 한 뭐 90% 이상이 다 9일 이전에 거래가 됐고, 지금 이제 10일 넘어서면서는 거래가 완전히 딱 끊겨 있는 게 성동구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성동에 지금 2건 거래된 것도 보면 지금 뭐 왕십리 유타운 쪽이죠. 센트라스 26평형 20억 9천까지 갔던 게 18억 8천까지 2억 1천만 원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옥서울림 32평 같은 경우에도 24억에서 23억으로 1억 하락한 거래. 자, 결국은 전부 다 하락 쪽의 거래만 쏟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전체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5월 16일 오늘 이제 서울 상황을 보면, 자, 지금 4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긴 했죠. 지금 7,25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 정부에서도 논평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들 매물 출회를 시켰고, 이 다주택자들의 매물 대부분을 다 무주택자들이 받아냈고, 자, 그러면서 특히나 강남 쪽이나 이런 쪽은 집값 하락까지 상당히 있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싼 매물들을 무주택자들이 사는 기회가 됐다. 일단은 뭐 이런 자평을 할 정도로 일단 거래량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7,251건이면 지금 15일 정도, 보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9월하고 10월에 있었던 8,000건은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 6월에 있었던 11,000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뭐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9,000건대, 8,000건에서 한 9,000건대까지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5월 같은 경우에는
1200건이에요. 지금 16일자로 봤을 때. 자, 1200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00건 중에 대부분이 한 80%에서 많게는 90%까지 해서 다 5월 9일 이전에 있었던 거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많아야 뭐 한 10%, 뭐 그렇죠. 한 10% 정도 이제 내외. 자, 이 정도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5월 9일 이전이었고 5월 10일부터는 아예 거래가 끊겨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지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도 4월에는 한 11억 2천 정도 됐었어요. 물론 높을 때는 13억 정도 됐던 게 지금 5월에는 거래량이 뭐 5월 9일까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딱 10억에 겨우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것 치고는 가장 지금 낮은 평균 거래 금액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고가 쪽은 거래가 없었고 급금매를 위주로 한 그렇죠. 뭐 이렇게 낮은 금액의 평균 거래 금액이 서울이 10억에 턱걸이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낮아져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매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는 게 이제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는 말 그대로 거래는 감소를 했던 게 아니라 매물은 엄청나게 쪼그라드는데 결국은 살 사람들 수요가 많아지면서 결국 거래량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시장 물론 일주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2 대책이 나오면서 결국 매물 감소가 중단됐고 자 그러면서 뭐 한 소폭이지만 그래도 한 18개 구 정도에서 지금 매물은 지금 늘어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거래는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이어서 자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지금 일주일 상황만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났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일단 해석을 좀 해보자면 매수자들이 다시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 결국은 어차피 기다릴 거면 7월 세제 개편 후에 또 어떤 초급금매 이런 것들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지금 세제 개편에 들어가는 거. 자 더더구나 지금 장특공이라든지 보유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세제 개편이 되고 나면 급격하게 그것도 새낀 분들 같은 경우 12월 31일까지잖아요. 또 시한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뒤쪽으로 가면 하반기 쪽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급금매들이 쏟아질 수 있다.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안 샀다 그러면 더 지금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매물이 늘어난다고 한들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는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지만 늘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을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보시면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뭐 이런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들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또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뭐 작은 것 하나든 또 이렇게 뭐 가끔 고가 제품이든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렇게 수고스럽게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